미국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네바다주에서, 공화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경선을 진행합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경선 3라운드를 분수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일과 9일에 열린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미국 대선 경선 전의 첫 코커스와 첫 프라이머리라는 점에서 대선 풍향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 경선은 중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다음 달 1일, 즉 3월 1일 하루에 14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실시되는 슈퍼 화요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화요일을 거치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30% 정도 경선이 완료되는 건데요.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는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슈퍼 화요일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 경선 결과입니다. 이곳의 승자가 슈퍼 화요일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경선 3라운드에서는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먼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현지 시간 오전 7시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곳곳의 투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와 달리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건데요. 투표는 오후 7시,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9시에 마감됩니다. 이번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 승자 독식 제도가 적용된다는 건데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대의원 50명이 배당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전체 1등을 차지하는 주자가 29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1명의 대의원은 7개 선거구별로 1등이 3명의 대의원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이번 프라이머리에서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점쳐지는데요.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2위권 주자들을 10%포인트 이상 따돌린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뉴햄프셔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연승을 거두며 그야말로 대세론의 탄력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트럼프 돌풍이 대세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아이오와 코커스 때처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깜짝 1위에 오른 것처럼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이런 이변보다는 누가 2위에 오를지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등이 2위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공화당 경선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네바다주에서 코커스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커스 역시 시작이 됐습니까? 네, 민주당의 네바다 코커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4시부터 코커스가 개최되는데요. 늦게 시작되는 대신 오랜 시간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오히려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개표가 완전히 끝난 뒤에나 그 승부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 코커스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상 동률이었습니다. 만약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한다면 뉴햄프셔 악몽을 벗고 다시 대세론의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샌더스 의원이 뉴햄프셔에 이어 네바다에서도 승리한다면 그야말로 샌더스 돌풍이 아닌 샌더스 태풍이 탄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지지율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항상 앞서왔는데요. 네바다 결과에 따라 전국 지지율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